안녕하세요. 이번 몰덱스 3D 웨비나 왓츠뉴인 2025를 진행하게 된 ETS 소프트 최재형이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위해 웨비나가 종료된 후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커피 쿠폰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5 버전 하이라이트입니다. 솔버와 물성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또한 프리 프로세싱 과정과 인테그레이션 툴에서 다양한 모델링 도구들이 추가되었으며 메시 기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유저빌리티 측면에서 후작업이 기능이 많이 추가되었고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편의성 향상 및 자동화 기능이 다수 추가가 되었고 관리 및 표준화 방면에서도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최신 기술 동향에 맞춰 압축 성형, 발포 성형, 패키징 공정 측면에서도 많은 대업데이트가 있었으며 스크류 플러스에서도 많은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지원 플랫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경우 전처리 작업, 해석, 후처리 작업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해석 작업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서버로 사용하는 장비도 있을 수 있는데 서버의 경우는 윈도우 운영체제와 리눅스 운영체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솔버 캐퍼빌리티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사항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모델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고성능 컴퓨팅 방면에서 업데이트가 있었고 솔버의 향상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성 파일이 다수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61종의 열 가소성 파일이 추가되었고 4개의 열 가소성 소재 파일이 삭제되었습니다. 38종의 소재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고 이러한 자세한 소재에 대한 정보는 설치 시 생성되는 매터리얼 데이터베이스 릴리즈 노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내 매터리얼 위자드 기능 중 서치 기능에 대한 변경점입니다. 먼저 서치 기능은 검색을 통해 물성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었습니다. 기존의 서치 기능은 프로젝트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였고 해석을 함에도 충분히 편리하였는데 이번 2025 버전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해주기 위해 우측에 표시된 소재 파일에서 어떤 뱅크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버튼을 클릭 시 바로 소재 파일이 있는 뱅크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또한 이번 버전에서는 필러 함량뿐만 아니라 파이버의 L/D 값도 추가로 검색하여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매터리얼 위자드 내에서 저희 컴페어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컴페어 기능은 2가지 이상의 소재 물성을 비교하는 기능입니다. 저희 매터리얼 위자드에서 컴페어라고 있는데요. 이전 버전에서는 각각 소재별 사용 온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공정 온도 조건에서 점도를 비교해야만 했습니다. 2025 버전에서는 소재별 온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점도와 점탄성 그리고 스트럭처 VE 물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셔서 커브 세팅을 불러주시고 이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by individual material을 체크해 주신 다음에 apply 눌러주시면
지금 온도가 달라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익스텐션 비스코시티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익스텐션 비스코시티 모델은 GNFX1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온도에 민감한 케이스에서 실제 거동과 완벽하게 매칭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 개발사에서 GNFX2 모델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GNFX2 모델에서는 온도에 민감한 케이스에서 실제 거동과 높은 수준의 매칭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익스텐션 비스코시티를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 컴퓨테이션 파라미터에서 좌측 하단에 어드밴스드 세팅을 눌러주시고 익스텐션 비스코시티 탭에서 GNFX2 모델을 설정하여서 해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시간은 기존 해석보다 다소 소요될 수 있는 점 인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된 설정으로는 타임 스텝 설정이 있는데요. 저희 컴퓨테이션 파라미터 설정에서 타임 스텝을 지정을 해서 해석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는 타임 스텝을 설정할 때 전체 시간에 대해서 간격만 지정을 해주던지 아니면 수동으로 원하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사출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압축 성형이나 발포 성형 해석의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서 결과를 더 보고 싶거나 타임 스텝을 나누는 게 번거롭고 이럴 때 작업량이 많아져서 입력하는 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압축 성형 시에 보고 싶은 결과 혹은 발포 시점에 따라서 혹은 더 다양한 경우에 원하는 시점에 맞추어 시작 시간과 끝 시점을 지정해 주고요. 그 사이 간격을 지정해 줘서 원하는 타임 스텝을 더 편하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2025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 중에 또 하나로는 컴퓨테이션 파라미터에서 프로젝트 압축 옵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산이 끝난 후에 저희 결과 파일을 압축하여서 용량을 줄여주는 기능인데요. 저희 컴퓨테이션 파라미터에 새로 추가된 제너럴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켜져 있으실 거고 아래 보시면 200만 개의 메시로 구성된 테스트 프로젝트에서 용량이 70%까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 2025 버전에서 쉘 모델 또한 솔버 기능이 향상이 되었는데요. 기존 솔리드 모델에서 사용하던 익스텐디드 팩 어널리시스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냉각 단계에서도 이제 몰튼 코어 결과 같은 형상에 대한 정밀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저희 변형 결과 정확도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쉘의 플로우 결과에서 클램핑 포스 센트로이드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이는 2D 모델링 설계 그리고 공정 검증하는데 되게 유용한 결과입니다. 모델링을 할 때 쉘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 트리 중에 프로퍼티스 트리라고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건 이제 두께 등 기존 설정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고요. 또한 이제 두께 보정으로 사용하는 블라인드 홀 구조의 경계 조건 입력 기능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기능들로 인해 2D 모델링에 사용될 높이와 그리고 구멍 간 간격 등 설정하는데 되게 용이해졌고 또한 스튜디오 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간단한 형상의 우회 구간 혹은 리브 모델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멜트 채널이 이번 버전부터 지원이 됩니다. 몰덱스 3D의 장점 중 하나로 이제 결정화도를 고려한 해석이 가능하다인데 기존 버전에서는 인핸스드 웹에서
결정화도를 고려하면서 해석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버전에서는 스트레스 해석 중 이제 하나인 어닐링 해석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결정화도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2025 버전에서는 어닐링 해석 결과에서도 결정화도를 고려한 해석이 진행되며 결정화도 결과 항목이 생성이 되어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트레스 단계에 확인하실 수 있는 결정화도 결과입니다. 결정화도 결과를 스트레스 어닐링 해석에서 확인하려면 이제 변형 해석을 진행한 후에 진행하셔야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동해석 조건을 입력하는 프로세스 세팅 설정 중에 저희 또 어드밴스드 세팅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하단에 이제 인젝션 옵션 중에 클램핑 포스, 형체력 제한을 걸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형체력 제한으로 인한 유량 그리고 압력 변화를 해석에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쿨링 채널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써멀핀 속성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라인을 그려서 속성을 써멀핀으로 주고 D값과 L값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프로세스 세팅에서 저희 쿨링 탭 그중 어드밴스드 세팅 들어가시면 몰드 메탈 매터리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 하단에 써멀핀이라고 되어 있는 몰드 인서트에서 해당 물성을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써멀핀이라는 것은 이제 베풀이나 버블러를 사용할 수 없는 영역에 이제 열 전달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성형 공정으로 인한 평광, 산란 이런 것들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가 출력이 지원이 되는데요. Gmax라는 프로그램용으로 데이터 출력이 이번에 가능해졌습니다. 성형 중 발생한 응력, 굴절률, 그리고 변형 형상 등을 출력할 수 있고요.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정확한 옵틱스 경계 조건이랑 프로파게이션 방향 설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솔버 기능 개선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웰드라인 파티클 트레이서 해석 후에 웰드 서피스라는 디스플레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결과 항목에 추가가 돼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번에 할러너 사출압 예측 정확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몰덱스 3D 수지 측정 랩에서 물성 측정 시에 저희 메터리얼 센터 서비스를 통해서 변형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닐링 해석 시에 보합 해석 후에 바로 해석이 가능하게끔 변경이 되었고 이때 고려되는 항목은 저희 인핸스드 왑 항목과 동일하게 고려가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에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출력 시 이제 웰드라인 스트렝스까지 출력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리 프로세싱과 인테그레이션 툴스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 버전에서는 모델링 작업 기능도 다수 추가가 되었는데요. 또한 이제 메시 세부적인 파라미터 등 여러 가지 성능이 추가가 되어서 사용성이 되게 좋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 툴 기능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라인으로 형성된 쿨링 채널의 경우에 이제 얼라인 인렛, 아웃렛 기능을 이용해서 호스 등 구조가 금형 내부에 이렇게 존재를 하더라도
금형 사이즈에 맞춰서 바깥으로 빠지게 되고요. 사이즈가 안 맞는 상황에서도 바깥으로 빼주는 식의 모델링이 수정이 됩니다. 또한 리버스 인렛 아웃렛 기능을 통해서 이제 냉각수의 입출구 방향을 정말 원클릭만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여러 개로 이루어진 라인의 속성을 지정하고 어트리뷰트 위자드를 닫게 되면 두 라인에 대해서 맞닿은 부분에 조인트가 자동으로 형성이 돼서 형성이 되려면 디스플레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약간의 작업 시간이 소요가 되었었는데요. 우측 상단에 프리뷰 조인트라는 기능에서 체크를 해제해 주시게 되면 이 작업하는 소요 시간이 없어지게 돼서 시간이랑 리소스를 좀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더블 클릭 통해서 타입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냉각 채널 모델링 워크플로우의 효율성이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요. 빠른 냉각 채널 모델링이 가능하게끔 이번에 쿨링 채널 루프 위자드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쿨링 채널 위자드 아래 화살표 누르시고 쿨링 채널 루프 위자드를 클릭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2025 버전에서 추가된 내용으로는 저희 색상에 대한 CAD가 인포트가 지금 지원이 돼서 모델링 시에 그룹핑 하시는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아래와 같이 이전 버전과 이번 버전의 차이점이고요. 툴탭에서 이제 커넥트 기능이랑 커넥트 커브 기능이랑 커넥트 채널 커브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러한 기능들 앞으로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링 채널 루프 위자드 기능은 저희 모델 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기준 커브를 잡아주신 다음에 인렛과 아웃렛을 지정을 해주고요. 냉각 채널 마크 기능을 이용해서 속성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으로는 라인을 따로 그려서 속성을 따로 넣어주고 이런 방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선 그리기 올리고 마크로 지정해 주시면 속성이 바로바로 부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굉장히 이전과 달리 모델링이 편해졌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거는 이제 메쉬 기능인데요. 메쉬 기능 또한 많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먼저 매칭 메쉬 작업이 굉장히 편해졌는데 2024 버전 이전과 비교하면 2024 버전에서도 충분히 많이 편리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매칭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2025 버전에서는 작업 워크플로우를 개선해서 훨씬 더 편하게 매칭 작업이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각 서피스 메쉬를 불러오고 생성하고 자동으로 매칭 작업한 다음에 사용자께서 세부 매칭 작업으로 직접 작업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이러한 워크플로우는 자동으로 매칭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피처가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세부 매칭 작업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고요. 리소스 투여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5 버전에서는 모델을 불러오고 다음 디바이드 기능을 써서 피처를 또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해당 영역에 대해서 시딩을 통해서 노드를 만들어 주고 이후에 서피스 맨시를 생성한 다음 오토 카피 앤 페이스트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세부 파라미터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매칭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이 기능이 굉장히 파워풀해서 작업량이랑 작업 시간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매칭 작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오토 카피 앤 페이스트 기능을 가볍게 알아보면요. 스티치 기능이 기존에 대비해서 굉장히 개선이 되었고, 접촉면의 메쉬 품질 굉장히 개선되었고요. 접촉면이 어떤 면인지 표시되게 되고, 각각의 세부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매칭 작업이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이 우측의 UI를 통해서 각각의 기능 위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 레퍼런스 메시 눌러서 기준 메시 선택해 주고요. 변화시키고자 하는 타겟 메시 잡아주고, 이 컨택트 디스턴스를 잡아준 다음에 특정하게 디테일한 부분을 잡을 게 없다 하시면 OK 버튼 눌러주시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메시 작업을 할 때 저희 지오메트리에다가 시딩 작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전 버전에서는 전체 시딩된 구간에서 다 검정색으로만 표현이 돼서 제가 따로 수정하게 된 이런 작업물에 대해서 알아보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번 2025 버전에서는 다른 부품과 만나는 부분은 이제 동기화 상태의 시딩 영역이라고 해서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수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돼서 좀 더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디스플레이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몰렉스 3D를 이제 메쉬를 수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피스 메쉬 단계에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서피스 메쉬 수정 도구가 지금 몇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샤프 앵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맞닿은 면의 각도가 굉장히 얇은 구간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픽스 샤프 앵글이라는 기능을 써서 이 파트를 잡아주고요. 숫자를 입력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바로 그 부분이 잘려서 깔끔하게 다듬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스티치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리브 구조에서 메쉬로 추가 작업을 해주게 될 경우에 사진처럼 이제 노드를 여기 보시면 원래 하단의 바닥면과 옆면의 리브 구조의 면이 메쉬 노드가 맞지 않았는데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얼라인 되게 되는 작업입니다. 원래 이러한 작업들을 기존에 사용하려고 했으면 막 프로젝트 노드 써서 면 맞춰주고 했어야 되는데 확실히 작업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고요. 소요되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고 굉장히 편리해졌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메쉬 작업 편의성도 굉장히 향상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메쉬 생성할 때 저희 체크 포인트 한 다음에 제너레이트 누르게 되면 중간에 취소가 사실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 2025 버전에서는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메쉬 제너레이트 작업 중에 여기 X 표시 눌러주시면 메쉬 프로세스가 중단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메쉬 작업까지 완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취소가 돼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메쉬 파라미터 설정을 해주는 창이 있는데 그 중에 어드밴스드 메쉬 파라미터 설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어드밴스드 파라미터는 설정이 가능했는데요. 그 중에 여기서 이번 시간 알아볼 거는 이제 자동으로 메쉬 결함을 수정해주는 기능, 그리고 파인 튠 기능, 그리고 타이니 엣지 제거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한 결함 같은 경우에는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결함은 삭제되고 수정이 되게 됩니다. 얘를 비활성화하게 되면 이제 전체 메쉬를 수동으로 수정해 줘야 되는 점이 있고요. 그 밑에 파인 튠 지오메트리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메쉬 품질 최적화를 위해서 형상이 약간 조정이 되는 기능입니다. 얘는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점 여기에도 적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기능으로는 이제 리무브 타이니 엣지 기능인데 메쉬 생성 과정 중에 미세 엣지가 자동으로 제거가 됩니다. 2호 버전에서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죠.
또한 이제 두 개의 솔리드 메쉬를 병합하는 이제 조인 메쉬 기능이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카피 피처 기능이 추가되어서 뭐 기존에 리브가 하나 있던 데서 한 군데를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리브 추가 같은 디자인 변경이 아주 손쉽게 가능해졌습니다. 이 하단에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으로 메쉬가 재구성이 돼서 이게 작업하시는데 더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케치 메쉬 기능이 향상이 되어서 이제 넷 포인트 잡아서 쿼드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 이제 서피스 메쉬 생성 시에 이제 사각형 메쉬로 짜여지게 됩니다. CAD 기능 또한 이제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 커넥트 채널 커브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CAD 모델에서 추출된 이제 레이아웃이 있겠죠. 레이아웃을 추출했는데 끝점이 좀 안 닿아 있을 경우에 커넥트, 커넥트 채널 커브를 눌러주시게 되면 얘가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디바이드 페이스 기능에서 디바이드 페이스 폴리 서피스 기능으로 확장이 되었는데요. 폴리 서피스를 이제 분할 대상 그리고 레퍼런스 객체로 활용해서 작업 효율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오토 힐 기능을 사용할 때는 별도로 톨러런스 설정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번 2025 버전에서는 저희 톱니바퀴에 있는 프리퍼런스에서 톨러런스 설정을 이제 유저 디파인으로 가능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커브 편집 도구도 다수 추가가 되었는데요. 저희 툴탭에서 이제 머지 커브 엔드 해서 여러 커브의 끝점을 이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얼라인 커브 엔드 기능은 커브 끝점을 직선 방향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체크 커브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선들의 끊김 그리고 미세한 엣지 교차가 되는 거, 겹쳐져 있는 거, 그리고 약간 벌어져 있는 거 등등을 체크해 주게 됩니다. 리무브 오버랩 기능은요. 얘를 사용하게 되면 선이 교차 혹은 중첩 문제를 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수정이 되게 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커넥트 커브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커넥트 커브 기능은 커브 간 연결 그리고 익스텐드 트림 애드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러너와 쿨링 채널의 속성에 맞춰서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다양한 속성이 겹쳐져 있는 라인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표현 불가능한 커브의 경우에는 기능 구현이 안 된다는 점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형 단면뿐만 아니라 이제 비원형 단면에서도 지원하고요. 캐슈게이터, 이젝터, 베플, 버플러, 락핀, 와이어 같은 복잡한 형상은 지원이 되진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게 되면 이 사용하게 될 초록색 선을 선택해 주면요. 이 안 연결되어 있는 빨간색 선이 바로 삭제가 됩니다. 이번 2025 버전에서는 컴프레션 몰딩 해석, 발포, 코어백 해석 등에 필요한 익스트랙트 다이 페이스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익스트랙트 다이 페이스 기능을 이용하여 상단면 추출하고 상단으로 익스트루드하고 이런 스플릿 XYZ 등등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 상측 금형을 이렇게 모델링하거나 저희 컴프레션 존 등을 모델링 하시는데 굉장히 편한 기능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AD 포맷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고요. 아래 표를 확인하셔서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박지호 과장님께서 프로젝트 관리 및 사용성 그리고 몰딩 이노베이션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호입니다. 앞서 최재형 대리님이
2025 버전의 개선 사항 중 두 가지 주제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남은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앤 유저빌리티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후처리 기능 추가 및 개선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드릴 기능은 시메트리 모델이라는 기능입니다. 다케비티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시메트리 기능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기존에는 이 시메트리 레이아웃을 모델링 과정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디스플레이 탭에서 이제 시메트리 모델을 온, 오프 하실 수가 있고요. 리절트와 레포트 단계에서도 이런 시메트리 레이아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트림 밸류 파인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단어 뜻 그대로 익스트림 밸류, 즉 결과의 최대나 최소값을 찾아주는 기능이고요. 해석 공정에서 발생하는 극한값, 그 밸류와 그다음 발생 위치, 그다음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은 이제 인서트의 코어 시프트 결과입니다. 여기에 익스트림 밸류 파인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충전 과정에서의 코어 시프트의 최대값 밸류가 있죠. 그 다음에 발생 위치, 여기 로케이션, 그 다음에 언제 발생했는지 이 타임 스텝까지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요. 여기서 이제 go to 타임 스텝을 누르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 상으로 해당 시점의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크와 파이버 같은 첨가제의 오리엔테이션 디스플레이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파이버의 경우 기존에는 선 형태로 보였었는데요. 이제는 추가적으로 이제 립소이드, 타원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좌측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결과고요. 기존과는 다르게 이렇게 쌀알 형태로 파이버를 이제 디스플레이를 바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게 됐을 때 옵션을 보시면은 이제 덴시티를 통해서 이 오리엔테이션 보이는 쌀알의 개수, 밀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플레이크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동그랗고 납작한 형상이었는데 약간의 볼륨감을 가진 형태로 마찬가지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이제 오픈GL 4.3 이상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와 드라이버에서만 적용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해석하시다 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좌표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유저 디파인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활용할 때 새로운 좌표 축에 대해서도 형체력을 계산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히스토리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리에스티메이트 클램핑 폭스 데이터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고요. 여기 이제 선택하시면 새로운 유저 디파인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좌표계에 대해서 각각의 축 방향별 형체력을 플랫 해볼 수가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 후처리 추가 기능으로 변형 결과 분석 도구 두 가지가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이제 수직도, 퍼펜디큘러리티와 평행도, 패러렐리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몰덱스 3D에는 기존에도 이제 평탄도, 플랫니스, 그다음에 라운드니스, 진원도, 그다음에 곡률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분석 도구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번 버전에서 이 수직도와 평행도를 측정해주는 기능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두 기능은 기준이 되는 면 대비 측정하는 면이 얼마나 수직한지 혹은 평행한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고요. 정밀한 변형 분석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편의성 개선 및 자동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뷰와 좌표 제어 기능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새로운 신규 인터페이스가 도입이 되었고요. 기본 위치도 기존에는 우측 하단에 있던 정보가 좌측 상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치는 자유롭게 이제 옮기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는 이 축 정보와 뷰 앵글만을 제공을 했다면은
2025 버전부터는 뷰 큐브 기능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뷰 큐브는 육면체 형태의 인터페이스로 면, 그 다음에 모서리, 꼭지점을 클릭하면은 이제 원하는 뷰 앵글로 손쉽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특히 이 기능은 이제 국내 고객사 요청으로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뷰 큐브 사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우선은 여기 탑, 프론트, 라이트 같은 큰 면이나 여기 있는 모서리 부분 혹은 꼭지점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해당 뷰 앵글로 즉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지금 보고 있는 뷰를 한 번 더 클릭하면은 180도 회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하 좌우에 있는 이 삼각형 버튼 혹은 이 좌우 화살표 버튼을 이용하면은 뷰가 45도씩 회전을 하게 되고요. 이런 뷰 큐브는 일반적인 좌표계 말고 이런 원통형 좌표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더욱 정밀한 뷰 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뷰 설정 방식도 여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뷰 앵글을 이런 식으로 수치로 기입을 하는 것도 여전히 사용 가능하고요. 컨트롤 1, 2, 3, 4와 같은 숫자 키로 구성된 단축 키를 눌렀을 때도 저희가 뷰가 돌아가거든요. 그 방식도 여전히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레이아웃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레이아웃의 위치를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뷰 큐브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항목도 있고요. 혹시 이게 좀 불편하시면은 안 보이게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돌아가지 않게 회전 잠금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규 뷰 컨트롤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혹시라도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은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엑스퍼트 모듈 DOE 기능 개선 사항입니다. DOE는 실험 계획법으로 해석의 인풋 인자를 제어해서 결과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해석을 수행하지 않고도 결과를 예측해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하고도 결과를 볼 수 있는 기능이죠. 지금 화면상에 여기 Y축을 보시면은 이제 런 4에서부터 13까지가 해석을 수행한 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자는 메시, 그 다음에 충전 시간, 보합 시간을 변수로 두고 이제 보고자 하는 타깃 결과는 이제 평탄도, 플랫니스, 그 다음에 라운드니스, 진원도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플랫을 한 상태인데요. 런 13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프리딕션이라고 검은색으로 굵은 선이 보이실 텐데, 자, 이 부분은 현재 인풋 데이터인 메시, 충전 시간, 패킹 타임을 클릭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뒤에 있는 결과들, 이제 플래트니스와 라운드니스의 예측값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 이 최적화에 소용되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 러닝, 솔빙 시간과 횟수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DOE에서 이제 컨트롤 팩터 설정에 대한 자유도가 조금 더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쿨런트 설정에서 전체 쿨런트의 온도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각각의 냉각 채널별로의 유량을 이 DOE 탭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속도 같은 유량이나 압력 같은 프로파일 데이터들에서도 특정 섹션, 두 번째 세션처럼 특정 세션의 밸류도 별도로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 팩터 부분에서도 타임 항목, 그러니까 시간대 타임 스텝 항목 중에서 이제 VP 절환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시점으로 추가되었다는 이런 개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통계적 데이터들을 타겟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신규 기능인 이제 AI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DOE와 마찬가지로 엑스퍼트 라이센스로 이제 구동이 되는 최적화 툴이고요.
DOE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다구치 메소드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정의하는 이제 여러 개의 런을 만들어서 최적화 작업을 진행했다면은 이번에 추가된 이 AI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은 컨트롤 팩터의 이 최소와 이제 미니멈과 맥시멈의 레인지만 정의를 해주면은 이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이터레이션 이 범위 내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퀄리티 팩터를 만족하는 조건을 찾아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다구치 기법보다 조금 더 하이 레벨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API 관련 기능이 추가가 된 항목들이 있고요. 이제 특정 뭐 결과 값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뭔가 합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코드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출기 사양을 추가하거나 이제 편집하는 기능도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쉘 모델에 대해서도 이제 API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GLB나 GLTF 같은 이제 3D 모델 데이터로의 출력 기능도 이제 몰덱스 3D API로 활용하실 수 있게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관리 및 표준화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규 버전에서는 이제 설치 과정의 편의성이 꽤나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구버전 삭제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새 버전을 설치할 때 기존 버전을 자동으로 삭제를 해주는 항목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저 프리퍼런스 설정을 불러오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프리퍼런스 설정이라고 하면은 뭐 기존 버전에서 사용자가 설정했던 솔빙 시 뭐 기본으로 사용하는 코어 수량 혹은 이제 메시 자동 저장 옵션 혹은 뭐 단위라든지 아니면 메시 방법, 뭐 디스플레이 설정 등등을 이제 그대로 이제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컴팩트 위자드가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쌓여가는 데이터 용량 때문에 고민하신 적이 많으실 건데요. 그럴 때는 이제 몰덱스 3D의 컴팩트 위자드라는 기능을 사용하면은 데이터 용량을 꽤나 이제 많이 줄일 수 있었죠. 뭐 보통은 한 40% 정도에서 타임 스텝까지 다 제거를 한다면은 뭐 90% 이상까지도 용량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번 2025 버전에서는 이제 스튜디오에 유틸리티 탭을 들어오시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제 컴팩트 위자드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적인 개선도 있는데요. 이제 타임 아웃 파일을 지울 때 기존에는 제일 마지막 것 빼고 다 삭제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몇 개의 스텝을 사용자가 지정해서 살리고 컴팩트를 진행하는 이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된 기능은 이제 압축 작업을 할 때 파일을 별도의 경로로 저장해주는 이런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결과 관련해서 추가된 기능인데요. 이제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제 리절트 크리테리아 세팅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결과에 말 그대로 크리테리아를 설정해서 이 결과가 기존의 패스인지 페일인지를 구분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리절트 크리테리아를 실행하신 다음에 특정 결과들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크리테리아를 설정을 하시고 해석 결과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해당의 런의 결과가 이 기준을 통과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 크리테리어는 이제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서 뭐 회사 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리절트 크리테리아를 포함해서 현재 이제 몰덱스 3D에는 다양한 결과 편집 도구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이제 리절트 리스트, 그다음 리절트 크리테리아, 그다음 리절트 세팅, 리절트 노트 등을 자신의 작업 스타일에 맞춰서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항목들을 하나의 템플릿 형태로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템플릿이라는 기능이 되겠고요.
리절트 우측의 신규 탭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템플릿을 한 번만 잘 설정해 두신다면은 뭐 장비를 교체하거나 뭐 다른 장비에 적용한다거나 혹은 다른 인원들과 공유를 하거나 할 때 조금 더 간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템플릿을 보시면은 몰덱스 3D 외에 기본으로 내장된 뭐 아우디 테이프라는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는 좋은 예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세션은 이제 몰딩 이노베이션으로 특수 공정과 관련된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컴프레션 몰딩의 워크플로우가 좀 개선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압축 성형의 사이클이 컴프레션 타임, 그 다음에 쿨링 타임, 그 다음 몰드 오픈 타임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제 쿨링 타임이라는 이제 항목이 이제 컴프레션 타임에 포함이 돼서 제거가 됐고요. 이제는 이제 컴프레션 타임과 몰드 오픈 타임 두 가지로 사이클이 구성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압축 성형 해석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모델링을 하실 때 금형을 이제 몰드 베이스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제 이동측과 고정측으로 분리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 제품 주변에 있는 컴프레션 존만 이제 압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동측, 금형의 이동측 전체가 움직이게 되는 이런 압축 해석도 이제 구현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컴프레션 몰딩의 이제 추가 개선 사항으로 이제 압축 방향만 벡터만 설정을 해주면은 압축면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선택을 해주는 이제 오토 디퓨전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메시 관련 개선 사항으로 이제 압축 성형을 할 때도 런너가 있는 모델들이 있죠. 이럴 때 이제 메시 생성 능력이 개선되었고요. 그 컴프레션 존 압축 영역에 메시를 생성을 할 때, 특히나 이제 프리즘 타입의 메시를 생성할 때의 기능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발포 해석, 이제 FIM과 CFM의 개선 사항입니다. 이제 FIM은 이제 폼 인젝션 몰딩의 약자로 이제 뮤셀과 같은 물리 발포를 가능하게 하는 이제 해석 방식이 되겠고요. 이제 CFM은 이제 화학 발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규 버전에서는 이 발포 해석에서도 인핸스드 왑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인핸스드 왑이라는 해석 방식은 이제 인몰드 컨스트레인트, 그 다음에 비스코 일라스티시티, 그 다음에 이제 왑 계산의 이제 트랜지언트 템퍼러처 등을 고려해서 해석의 변형 해석의 정확도를 높인 방식인데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발포 해석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분자와 기체 혼합물에 대한 뭐 점단성 물성치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이 인핸스드 왑을 적용하기에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최신 버전에서는 이제 MFH 방식을 적용해서 이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 인핸스드 왑을 지원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꽤나 큰 개선 사항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발포 해석 내용인데요. 이제 신규 버블 뉴클레이션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컨스턴트 넘버 덴시티 모델이고요. 이제 CFM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버블 이제 핵화 계산을 기존보다 좀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고요. 개선된 모델이고요. 비교해봤을 때 셀 크기의 예측 정확도가 기존보다 좀 높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IC 패키징, 이제 인캡슐레이션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이제 작년에는 이제 와이어 프로파일 설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스튜디오에도 추가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와이어 수입 해석을 할 때 이제 신규 결과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와이어 디본딩 인덱스라는 결과고요. 이 결과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와이어 분리 현상에 대한 위험도를 나타내주는 결과가 되겠고요. 이 와이어 디본딩 인덱스는 이 와이어 리액션 포스와 맥시멈 본딩 포스의 비율, 다시 말해서 뭐 최대 접합력 대비 가해진 힘을 나타내는 비율로 수치가 클수록 위험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잘 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결과를 보실 때는 레인지를 조절해서 높은 레인지로 봤을 때
위험도가 높은 와이어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C 패키징에 좀 파워풀한 기능 중에 하나죠. 오토 하이브리드 메쉬를 포함한 전처리 기능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오토 하이브리드 메쉬는 이제 미세 구조를 가진 반도체 모델에 주로 사용이 되는 자동 프리즘 헥사 메쉬 생성 기능입니다. 일반 사출처럼 BLM이 아닌 이제 프리즘 헥사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2차원의 라인이나 서피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반도체 설계들이 2D 기반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능이 작동을 했는데 최신 버전에서는 이제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도 이 하이브리드 메쉬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뭐 일렉트릭 포팅 같은 모델들 이제 3D 데이터로 많이 이제 설계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프리즘 헥사 메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이제 3D 형상 기반 모델링에서 Z 방향의 단면 변화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직선 형태가 아니라 곡선 형태로 구성이 된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오토 하이브리드 메쉬 기능이 이런 단순화도 한 방에 자동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오리지널 모델을 투입을 하면은 알아서 이런 심플리파이드 모델로 바꿔주는 이런 기능도 오토 하이브리드 메쉬에서 이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 생성에 실패했을 경우에 이제 실패의 원인 그리고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를 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결합 요소를 생성해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쉬가 생성에 실패했을 때 지금 보이는 이 솔리드 메쉬 오브젝트 이제 이 친구들이 문제가 됐다라고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림 플레인을 포함한 전처리 작업의 속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3D 오토 하이브리드 모델을 위해 추가된 컴포넌트 매니지를 통해서 컴포넌트 그리고 세그먼트 레이어에 대한 개요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께나 위치 조정 그리고 혹은 미세 세그먼트나 갭들이 있다면은 톨러런스를 지정해서 한 방에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선된 스크류 플러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크류 플러스는 사출기 배럴 내에서 플라스틱이 가소화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모듈로 저희 몰덱스 3D와 그리고 이제 압출 해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컴퓨플라스트가 이제 공동 개발한 기능이고요. 기존에도 존재하던 기능이었는데 이번 2025 버전에서 인터페이스가 좀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해석 기능도 확장되었습니다. 이 스크류 플러스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실행을 하시려면 이제 프로세스 위자드를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이제 어드밴스드 세팅 탭에서 인터페이스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선행되는 거는 우선 이제 스크류 플러스라는 모듈을 보유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신 모드를 활용하셔야지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크류 플러스는 이제 RPM, 그 다음에 호포로부터 들어오게 되는 이제 수지의 온도, 그 다음에 배럴을 구성하는 히터의 온도, 그 다음에 히터의 용량, 그리고 스크류의 단면적 등등의 파라미터를 입력을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해석의 결과로는 이제 배럴 내부의 온도 분포,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베드 위스 같은 가소화 결과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 독립적으로 실행된 이 스크류 플러스 내부 인터페이스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추출된 결과들에 대한 간략한 수치적인 결과들은 이렇게 몰덱스 3D 프로세스 위자드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사출 공정 이전에 있는 이 가소화 단계, 이 가소화 해석에도 관심이 있다면은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